우리의 공적이죠. 고졸 총장 최성애 씨. 도대체 제가 뭘 얻어 처먹고 뭘 얻어내기 위해서 이 지랄을 했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후일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충격받았던 게 자기가 서울대 총장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또는 아니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에서 정신을 해도 서울대 총장을 못하는데 제대로 된 대학 졸업 기록도 없는 최성애가 진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준 거야? 잘 해주면 검사 쪽에서 이 총장님 같은 분이 서울대 총장 가셔야 된다고 뻔뿌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팽당했죠, 사실은 검찰한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스스로 그동안의 죄와 조작질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딱 분위기 보니까 야 이제 머지않아 나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핑계거리 하려고 털어내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국 관련된 녹음 파일을 기자가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증언을 꺼내놨습니다. 네,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조국이 거짓 해명을 종용했다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기자가 녹음 파일이 없어도 있다고 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말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앙일보 기자인지 KBS 기자인지라며 말을 흐렸는데요. 계속 추궁을 했더니 녹취록이 없는데 있다고 얘기를 라고 그래서 자신이 순진한 사람이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조국 교수하고 이 문제가 터지자 조국 교수하고 정경심 교수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총장님이 거짓말 증언이라도 해명을 해주세요 라는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당연히 조국 장관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성애가 녹취록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다 나갔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녹취록도 없다라고 하는데 기자라는 여기장인 것 같아요. 중앙일보지. 네. 뭐 기자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녹취록 있다 그러세요 라고 인터뷰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시켜서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 즉 자기가 거짓 증언을 한 건 맞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다. 기자가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기자가 자발적으로 특종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를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녹취 파일 있다 주장이 처음 얘기가 된 거는 기사가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장제원과 검찰이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걸 갖다가 기사화하는 과정 중에 기자가 이거를 신빙성 있게 써내기 위해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가짜 기사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최성애가 협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 처음에 또 증언이 계속 바뀌어요. 뭐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막 녹음 파일이 있지만 핵심 내용은 있다고 했다가 뭐 하여튼 뭐 파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녹음할 줄도 모른다고 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KBS 여지 기자가 이걸 듣고 이걸 지웠대. 아니 있으면 그게 실제로 이 뭐야? 조국 장관의 불법적인 청탁을 증명할 자료면 기자가 그걸 따갖고 녹음을 떠갔거나 집 파일로 갖고 갔지. 보도를 했겠지. 그걸 왜 지워? 그게 말이 안 돼. 그 귀한 자료를 조국 교수한테 불리할까봐 지워졌다는 거야? 저는 근데 사실 최성애라는 사람은 거의 윤석열급이잖아요. 입 벌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못 믿겠어요. 나는 믿을 만한 말도 있던데? 뭐야? 아니 이낙연이 친 거야. 이낙연이 나한테 부탁했고 이낙연이 나중에 고맙다고 그러던데 난 그 말은 신뢰가 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와 관련돼서는 진실이냐면 자기를 띄우는 얘기들, 자기 자랑하고 허세 떠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어? 라고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동양대가 막 국민대만큼 무슨 막 산학 지원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다 돼야 되잖아. 근데 아무런 동양대에 대해서 뭐 어떤 그 특별한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이 있었다든지 최성의 현재 직위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학사비리, 학적 위조에 대한 거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 그냥 막아주고 있는 거야. 조사를 안 할 뿐인 거야. 이거 말고는 별다르게 해준 게 없거든. 그 최성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모든 재판은 내 증언 하나로 다 된 건데 사실 최성의 증언이 이 지금 있는 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적 증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준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 근데 교비 횡령 협의로 유죄 선고 2개를 받았는데 이것도 약간 싸게 끊어준 것 같아 보니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내렸거든요. 너무 깝깝하고요. 이런 일을 진짜 예를 들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같은 직장 동료, 법조인, 믿었던 선후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증언이 기초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그 엄청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러한 죄를 걸머지고 지금 수감이 됐었던 게 정경심 교수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요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정경심 교수가 그 옥중에서 그 1152일을 수감이 돼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깊은 절망과 더 높은 희망 이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쓰신 후기예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책상도 없는 데서 엎드린 자세로 이 수기를 직접 그 A4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옥중 기록을 남기신 책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 형태로 195편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내시면서 이런 참혹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위로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한 심정 그리고 자식들과 남편에 대한 걱정과 사랑 막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소설인 거죠. 에세이인 거죠. 에세이라고도 저 샀는데 받았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쑥 보니까 약간 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글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고 막 사건 조서 같이 난 너무 억울하고 막 그때는 뭐가 있어 이런 걸 증언하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상황이 올까? 그리고 이런 처지에 있는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 또는 응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본인의 소회 같은 것들을 적으신 거니까 우리는 늘 걱정만 하고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 계신 분의 생각을 몰랐잖아. 우리 같은 범인이라 그러면 아니 때려 죽일 놈의 새끼들 내가 나가면 전부 다 고소고발하든가 아니면 연변 쪽에 사람을 사갖고 이 돼지뼈로 다 때려주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돼지뼈로 왜 때려? 황해에서 보니까 돼지뼈로 때리니까 제일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김윤석 같은 애를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돼지뼈 들고 돼지뼈 하나 사서 확 뿌려버릴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했을 건데 그 안에서 분노를 사그러뜨리면서 이거를 진짜 일종의 에세이로 막 시 같은 에세이로 그런 진짜 고급진 언어로 승화시킨 거지. 나는 차마 못 읽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런 에세이를 이런 에세이를 한번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조만간 이 책을 한 권 사야지.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더라도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의 어떤 굴레에 갇혀서 고통받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기 때문에 뭐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뭐 재판으로 끝나서 다시 뭐 재심해가지고 뭐 회복하면 되죠라고 하지만 이미 그분이 1152일 동안 겪었던 고초와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은 과거는 절대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미래에 어떤 것을 큰 대가로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고통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거거든요. 힘든 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용기, 해결책,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희망,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희망만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자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 엄혹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우리가 빨리 끝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희망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